키자루는 마르코의 날개가 완벽하게 재생되지 않은 것을 보며 확실히 니놈도 무적은 아니구만, 회복력에 한계가 있는 모양이군 마르코군. 그리고 그 정도로 한계가 오는 걸 보면 이미 나와 싸우기 전에 체력을 많이 소진했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르코는 얼마 전에 카타쿠리와 겨루며 체력을 꽤나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굳이 키자루에게 자신이 카타쿠리와 싸웠다는 것을 밝힐 필요는 없었기에 방심했기 때문에 당한 것이다 키자루, 이제부턴 정탈을 허용할 일 없을 것이다 여이 라고 말한 뒤 자신의 발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키자루에게 다가가 불닭킥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마르코의 공격을 피해낸 이후 마르코의 발에 레이저를 관통시켜버렸고, 마르코는 이번에도 재생하는데 성공하기나 하나 완벽하게 재생하지는 못하며 회복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승리가 자신에게로 기울었다는 것을 파악한 이후 조금은 무리해서라도 맹공격을 퍼부어 마르코를 제압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곧바로 천총 운검을 꺼내든 이후 쿠시나기를 사용하여 마르코를 베어버리려 하였고, 마르코는 이를 피해낸 이후 공중에서 몸을 회전한 뒤 키자루의 복부를 정확하게 가격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빛으로 변하며 멀리 날아가 버렸고, 마르코는 빠르게 키자루를 추적하여 블루버드를 사용하여 키자루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이를 피해낸 이후 바이골 파이치기를 사용하여 마르코의 옆구리를 찌르는데 성공했고, 마르코는 피를 토해내며 키자루의 앞면에 몽글을 꼽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두 캐릭터는 약 1시간가량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난타전을 벌였고, 결국 마르코의 체력이 거의 다 소진되며 마르코는 더 이상 재생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키자루 역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으며 꽤나 지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지금이 승부처라는 것을 느꼈고, 키자루는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 자신의 발에 레이저를 모은 이후 레이저 폭발을 사용하여 마르코를 공격하였고, 마르코는 불사 엉겅키를 사용하여 키자루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그것을 예상이라도 했듯이 곧바로 순간이동을 사용하여 마르코에게 가까이 다가왔고, 순식간에 레이저를 끌어모아 폭발을 사용하여 강력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결국 큰 데미지를 입으며 쓰러질 뻔하였으나, 마르코는 자신이 쓰러지게 된다면 연회장에 있는 밀짚모자일당, 흰수염의 적단, 와노쿠니의 인물들이 모조리 괴멸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정신력으로 키자루의 공격을 버텨내며 다시 한번 일어서며 키자루를 상대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마르코의 몸 상태는 한계를 넘었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였고, 키자루가 다시 한번 마르코를 공격하려는 순간 누군가가 나타났고, 키자루는 그 인물을 보며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보통 해군 원수들은 일전에 나서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해군본부에 머무르며 해군을 통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원피스에서 해군 원수가 일전에 나서서 직접 전투를 한 대결에는 센고쿠가 일전에 나서서 전투한 정상결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군 원수가 나서는 일이 생기려면 적어도 상황을 상회하는 강자인 흰수염급 강자와의 대결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카이누가 직접 출격하여 루피와 에이스를 잡으러 왔기에 이는 루피와 에이스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카이누는 키자루 로쿠규 후지토라가 출격한 이후 자신도 직접 나서기 시작하였고, 아무래도 해군 대장과 원수가 나서는 것은 심리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었기에 해군들은 동요하며 더욱 긴장한 듯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에이스는 자신이 반드시 아카이누를 도맡아 상대하기로 결정하였고, 흰수염의 복수를 이뤄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이스는 해군과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곧바로 아카이누를 찾아 나섰고, 공중으로 높게 튀어오른 뒤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마침내 아카이누를 발견하였고, 에이스는 곧바로 아카이누를 잡기 위하여 아카이누의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곧바로 불주먹을 날렸고, 아카이누는 엄청난 반응 속도를 보이며 에이스의 불주먹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아카이누 오랜만이다. 마린포드에서의 전쟁 이후 2년 만인가 니놈을 반드시 쳐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이곳에서 다시 만나다니 이번엔 반드시 니놈의 숨통을 끊어주겠다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해적왕 로저의 아들 불주먹, 마린포드에선 용케도 도망쳤더구나. 나야말로 이번엔 확실히 죽여주겠다 라고 말하며 아카이누와 에이스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의 대결에는 사리가 가득 차 있었기에 가장 치열한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에이스는 아카이누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과거 아카이누가 흰수염을 공격하는 것을 떠올리며 매우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레일리와의 수련에서 대결에서 불타오르며 감정 조절을 못하게 되면 재기량이 발휘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수련받았고, 에이스는 이내 냉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에이스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아카이노라는 인물이 얼마나 강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면 아카이노에게 반드시 패배한다고 생각하였고, 에이스는 분노라는 감정을 다스리며 아카이노와의 대결에만 집중하려 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노는 에이스에게 쓰레기 집단의 대장을 섬기는 놈답구나, 아버지라 부르는 자를 죽여버린 장본인이 네 눈앞에 서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꼴이라니, 해군으로서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아버지인 골드로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절대로 도망치는 일이 없었지. 그러니 로저야말로 해적왕이라는 타이틀과 잘 어울리지. 흰수염은 쓰레기에 불과하고 말이야 라고 말하며 에이스를 도발하였으나, 에이스는 니놈은 입으로 싸우나, 그러니 해군이 총출동해서 내 흰수염 해적단과 루피를 막지 못했던 것이지 라고 말하며 역으로 아카이누를 도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배양색 패기를 휘감한 이후 불주먹을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공격했고, 아카이누는 명구를 사용하여 에이스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빅맘과의 대결이 얼마 지나지 않은 터라 빠르게 승부를 보지 않는다면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혀 아카이누에게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빠르게 승부를 보기로 결정합니다. 물론 루피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시간을 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에이스의 성경삭 아카이누를 상대로 시간 끌기를 할 리는 없었기에 에이스가 선택한 방법이 최선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이스는 아카이누와의 대결에 다른 이들이 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불기둥을 사용하여 거대한 장막 같은 불기둥을 생성하였고, 곧바로 아카이누에게 다가가 십자화를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이를 가볍게 막아버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카이누는 전신이 마그마인 마그마 인간이었으며, 마그마그 열매는 이글이글 열매의 상위 호환인 열매이기에 에이스가 불을 활용하여 아카이누를 상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는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기보단 패기를 중점으로 전투하려 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아카이누의 복부를 향하여 주먹을 날렸고, 아카이누 역시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견신홍련을 사용하여 에이스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이를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자신의 공격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공중에 튀어오른 뒤 자신의 아버지 로저의 카무사리처럼 폐양색 패기를 휘감는 경지를 넘어 폐양색 패기를 방출시키는 기술을 사용하였고, 아카이누는 충격을 받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쓰러진 아카이누에게 추가 공격을 하기 위하여 아카이누에게 빠르게 접근한 이후 대염계를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에이스가 다가오자마자 빠르게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잡은 이후 대분할을 사용하여 에이스를 대염계와 함께 태워버렸고, 에이스는 충격을 호소하며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전신을 마그마로 뒤덮은 뒤 에이스에게 다가오며 불주먹 과거보단 확실히 강해진 것 같구나. 하지만 강해진 건 이놈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아카이누는 정상결전 이후 아오키지를 쓰러뜨리며 더욱 강해졌고, 해군 원수로 진급한 이후에도 수련을 멈추지 않으며 더욱 성장했기에 원수가 된 아카이누는 카이도우, 샹크스 등 신세계의 정점에 오른 이들과 비교하여도 손색없는 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카이누는 에이스에게 공격을 허용한 이후 어깨 쪽에 부상을 입긴 하였으나 전투를 지속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에이스 역시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고 주저하긴 하였으나 곧바로 불꽃과 함께 재생하였기에 전투를 지속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두 캐릭터는 곧바로 전투를 이어나갔고, 에이스는 아카이누를 향하여 다시 다가간 이후 아카이누에게 자신의 가장 강력한 기술인 염제를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본능적으로 염제는 이제껏 에이스가 구사한 기술보다 더 강력한 기술이라는 것을 파악했고, 에이스의 공격을 맞받아치기보다는 우선은 에이스의 공격을 피해낸 이후 역습을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카이누는 자신의 몸 전체를 유동화한 이후 에이스의 염제를 피해내는 데 성공했고, 아카이누는 곧바로 에이스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과거 마린포드에서 흰수염과 아카이누가 대결하는 장면을 보았으며, 그때 아카이누가 흰수염의 공격을 맞받아치지 않고 피해내며 역습을 하는 운영을 구사하는 것을 보았기에 아카이누가 자신의 염제를 피해낼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염제를 그토록 간단하게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나? 이놈이 내 공격을 피할 것은 이미 예상했다. 그래서 피하기 좋게 공격해 주었지. 나에게 가까이 온 뒤를 노리기 위해서 라고 말한 뒤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온 아카이누에게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물주먹을 날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에이스의 공격을 피해내긴 하였으나 워낙 찰나의 순간에 공격이 날아온 터라 에이스의 공격을 완벽하게 피해내진 못했고, 왼쪽 팔과 어깨 부분에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